안녕하세요. 나비 마누라입니다. 오늘은 8월 말에 처음 불안증에 발병하고 약 열흘간은 그저 생으로 견뎠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갑작스러운 심장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막 요동쳤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화살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혹은 번개가 바늘이 되어 꽂히는 것처럼 순간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 집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다시 베란다로 거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손끝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방 괜찮아지기를 기다렸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증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불길함을요. 사실 저는 제 몸을 무척 아끼는 편입니다. 당시 무릎에 물이 차서 치료 중이었는데 주사기로 물을 빼기보다 시간이 걸려도 자연 치유를 선택할 만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물리치료를 받고 PT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인위적인 의료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불안은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조차 저를 보며 엄마, 성인 ADH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탁에 앉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삼켜지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물만 겨우 목 뒤로 흘려보내며 버텼습니다. 어느 저녁엔 밥을 먹다 말고 불안이 폭발해서 화장실로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찬물 샤워를 안 하던 제가 미친 듯이 옷을 벗어 던지고 찬물 샤워를 하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을 잘 때는 에어컨의 찬 기운 없이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었고 창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답답하게 느껴져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예약하려 했지만 신경정신과의 초지는 보통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고 여성 전문 병원도 9월 말에나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고통을 쏟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맥주 몇 잔의 힘을 빌려 잠시 눈을 붙여도 새벽 2, 3시 정도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까 무서워 서둘러 스탠드를 켰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심장이 부서질 듯 두근거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법륜 스님의 중문즉설이나 마음챙김 등의 유튜브를 들으며 잠들기를 시도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분량을 틀어두고 그 목소리가 나를 잠의 세계로 안내해 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제 의식도 같이 깨어버렸기에 저는 밤새 얕은 잠과 각성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그건 수면이라기보다 피로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는 임시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유령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다는 걱정 어린 시선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갑자기 답답해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다가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내과에서도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소일거리를 마친 뒤 유튜브를 보며 뒹굴뒹굴하던 그 평온한 시간이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내과에서 자낙스 한 통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처음엔 바로 약을 먹지 않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불안을 달고 사는 삶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쐬러 몸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대로 떨어져 버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엄마! 하고 경악하던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를 느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쁜 생각까지 하는 마당에
약의 부작용이 걱정돼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은 자신의 모순이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52kg였던 몸무게는 보름 만에 48kg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면제 하나를 먹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들춰보니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불과 이틀 전의 일상도 백지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각성되어 있으면 기억은 기록되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머리가 잊어도 몸은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그 죽을 용기로 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용기라는 단어는 다른 차원의 언어라는 것을 압니다. 불안은 사람을 한없이 수축시키는 언어입니다. 마치 늪과도 같아서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고 아득하게 가라앉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무언가 해보겠다는 희망이나 용기를 통째로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아주 조금 숨이 쉬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순간 제가 간절히 원했던 건 대단한 극복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픈 열흘을 기록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병원을 다녀온 이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일상을 공유할게요. 오늘 저의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